수진쌤이 만들어드리는 영양 만점 초등사회. 안녕하세요 친구들, 수진쌤입니다. 자, 오늘도 영양 만점 사회 함께 듣고 또 튼튼한 사회 실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국토와 우리 생활이라는 큰 대단원에서 우리나라의 기후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형, 땅의 생김새에 대해서는 배워봤었죠. 우리나라의 기후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또 어떤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특히 강수량과 기온에 따라서 또 어떻게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다른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꼭 챙겨가야 할 영양소 짚어봐야겠죠? 기후의 의미, 기온, 강수량, 남동풍, 북서풍, 기온에 따른 생활 모습, 강수량에 따른 생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기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친구들하고 약속을 정할 때, 또는 이제 가족과 함께 외출을 하려고 할 때. 자,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날씨는 어떻지? 라는 궁금증을 가집니다. 날씨를 살펴보며 비가 오는지, 바람이 많이 부는지, 자, 이런 점에 따라서 뭐 옷차림이 달라진다거나 우산을 챙겨가야 한다거나 하죠. 자, 그런데 이 날씨와 기후는 좀 달라요. 날씨는 짧은 기간의 대기 상태를 말하고요. 기후는 오랜 기간 한 지역에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요. 날씨이든 기후이든 일단 대기 상태, 대기는 바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말해요. 이 대기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 기후는 좀 더 오랫동안 나타났던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기후는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기후를 설명할 때는 기온이 어떤지, 비나누는 얼마나 오는지, 또 어떤 바람이 부는지를 이야기해 주면 돼요.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계절의 구분이 뚜렷하고요. 계절별로 기온의 차이가 많이 나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죠. 또 봄과 가을은 온화해요. 하지만 기간이 짧고요. 자, 그리고 여름에는요, 남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겨울에는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자, 여름에 불어오는 남동쪽의 바람은요, 아주 덥고 습해요. 그래서 여름에 아주 덥고 비가 많이 오는 거였어요. 그 다음 겨울에 불어오는 북서쪽의 바람은요, 차갑고 건조해요. 그래서 겨울이 춥고 건조했던 겁니다. 자, 계절이 이렇게 다양하게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 계절에 따라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먹는 음식, 사용하는 물건, 여가 활동 등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달라요. 자, 봄에는 어떤가요, 여러분? 봄이 오면 꽃 구경 가야죠, 그죠? 산에 들에 예쁜 벚꽃이나 개나리, 또 유채꽃 등이 피죠. 진달래도 피고요. 철쭉도 피고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이 꽃 구경을 가고 또 많은 봄나물로 음식을 해 먹기도 합니다. 여름철엔 어때요, 여러분? 여름철은 더우니까 일단 옷차림부터 아주 짧은 반소매 옷을 입거나 또는 반바지 이런 것들을 입게 되죠. 또 에어컨, 선풍기를 또 많이 찾게 됩니다. 자, 그럼 가을에는 어떤가요? 가을하면 단풍놀이죠. 산으로 단풍 구경을 가고 또 잘 익은 농작물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겨울에는 사람들이 추워진 이 기후에 맞춰서 두꺼운 옷을 입고 또 따뜻한 음식을 즐겨 먹어요. 선생님은 따뜻한 음식 가운데서도 붕어빵 진짜 좋아해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 계절별로 또 다른 생활의 모습들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는 좀 더 자세하게 기온과 그리고 강수량의 특징들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기온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기온은 특히 1월에 이 기온이 굉장히 낮아지죠. 1월과 8월을 좀 비교해서 보면 아주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1월의 평균 기온을 보면 상당히 추운 기온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북쪽으로 갈수록
이 1 월의 기온에서도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많이 낮아지고요. 또 남쪽으로 갈수록 조금 기온이 더 높아집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쭉한 이 한반도의 모양새를 갖고 있다 보니 북쪽이 남쪽보다 더 추워요. 자, 그리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바다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생기는데요. 이 바다에 가까운 해안 지역은 실은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이 이 육지 안쪽의 내륙보다는 좀 더 따뜻한 편입니다. 서울은 육지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강릉은 동해안에 위치한 도시예요. 1 월의 평균 기온을 살펴보면 강릉이 서울보다 더 따뜻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강릉이 0.4 도씨 정도라면 서울은 영하 2.4 도가 나타나요. 자, 이처럼 이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을 살펴봤을 때 해안 지역이 좀 더 따뜻하다는 것, 바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해 둡시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동해안 같은 경우는 태백산맥이 있어서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줍니다. 겨울철에 차갑고 건조한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고 했었죠. 이 바람을 큰 태백산맥이 딱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쪽에 위치한 강릉이 더 따뜻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기온의 특징, 특히 1 월의 기온을 좀 살펴봤고요. 그럼 이번엔 8 월의 평균 기온을 통해서 이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8 월은 여름이죠. 그래요. 한반도 전체가 굉장히 더워집니다. 자, 그래도 북쪽보다는 남쪽이 더 덥죠. 북쪽으로 갈수록 위도가 높아지면서 같은 8 월이라도 이 남쪽보다는 좀 더 시원한 편이라는 걸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은 기온 차이가 큰데 대체로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고요. 이 점은 1 월이든 8 월이든 겨울이든 여름이든 똑같이 나타납니다. 동해안의 겨울 기온은 서해안보다 높은 편이었어요. 바로 동해안의 바다의 영향과 또 태백산맥이라는 산맥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해안 지역이 내륙보다 겨울에 더 따뜻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기온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일단 의생활부터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입고 살아가는 옷, 더운 여름에는 시원해야죠. 자, 그래서 구멍이 좀 송송송 많이 이제 뚫려 있는 모시와 같이 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한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요. 하지만 겨울엔 모시 옷을 입으면 너무 춥겠죠. 겨울엔 솜을 넣어서 누빈 두꺼운 옷으로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자, 먹는 음식은요. 기온이 높아서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는 남쪽 지방에서는 소금이나 젓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발달했어요. 음식이 좀 짜거나 또는 이 맵거나 강한 맛이 나죠. 반면 북쪽 지방은 서늘한 이 기후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은 젓갈이나 소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쪽 지방은 싱거운 음식이 발달했답니다. 북쪽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김치는 백김치. 그래요. 고춧가루 양념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시원한 맛의 백김치를 많이 먹죠. 하지만 남쪽 지방의 김치에는 굉장히 다양한 젓갈류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주생활, 바로 집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에는 여름은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 또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시설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통 가옥에서 볼 수 있는 대청과 온돌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청은 그래요.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좀 벽이 없이 뚫려 있는 그런 마루와 같은 곳을 말하죠. 자, 그리고 난방 시설인 온돌을 두어서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의식주에서도 기온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강수량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 해요.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 1년 내내 내리는 강수량을 이제 평균을 해본 것이죠. 강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 비 등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해요. 곧 하늘에서 내리는 물의 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연평균 강수량이
1300밀리미터 정도입니다. 세계 평균인 880밀리미터보다도 많은 편에 해당해요. 자, 그리고 이 연평균 강수량이 1300밀리미터 이상인 지역들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실은 다 더한 평균은 지역별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제주도와 남해안은 연평균 강수량보다도 더 많이 비가 내리는 지역이고, 낙동강 중상류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오는 지역입니다. 낙동강 중상류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는 대구나 안동과 같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체로 남부지방은 강수량이 많고 북부지방은 강수량이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계절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크대요. 언제 비가 많이 오던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로 여름이죠. 여름에는 장마 기간도 있어서 계속해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태풍이 올 때면 또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몰아오기도 하죠. 소나기도 자주 내리고요.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또한 제주도, 영동 지방, 그리고 울릉도 등의 지역은요, 비나 눈이 많이 내려요. 특히 겨울에도 눈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 내리는 이 눈에 대비한 시설들이 또 많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수량에 따른 일단 생활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도 같이 보도록 할까요? 계절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큽니다. 자, 근데 우리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1년 내내 농사 짓는 기간 동안은 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가뭄에 대비하고 물을 미리미리 저장해 두는 저수지를 만들어 두어요. 터도둠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터를 돋운다. 바로 좀 더 높이 올려서 만든다는 것이죠. 자, 집터를 주변보다 높여서 터도둠집을 짓는 곳들은 바로 여름철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 지역들은 집이 물에 잠기는 걸 막기 위해서 터도둠집을 지어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울릉도가 있었죠. 자, 울릉도에서는요, 우대기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대기는 눈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집 안에서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설치한 외벽입니다. 바깥에 설치한 벽인 거죠. 영동 지방과 또 울릉도와 같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눈에 빠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설피라고 하는 신발을 신기도 해요. 신발 이 바닥에 다시 덧대어 신는 신발인데요. 좀 넓적하게 생기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좀 울퉁불퉁한 이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강수량의 특징도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을 문제로 한번 짚어볼까요? 오랜 기간 한 지역에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두 글자. 정답은 기후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이 다르죠. 자, 그중에서 겨울에 불어오는 바람은 어느 쪽에서 불어올까요? 차갑고 건조한 이 바람은 북서쪽에서 불어옵니다. 우리보다 위도가 높은 북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춥고요. 또 북쪽에는 대륙이 있기 때문에 그 대륙에서 불어오다 보니 건조합니다. 자, 또 다른 특징으로 우리나라의 이 평균 기온들을 살펴봤었는데, 특히 1월 평균 기온을 봤을 때 동해안의 겨울 기온이 서해안보다 높았어요. 자,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요. 동해안의 깊은 수심, 그리고 태백산맥이 북서풍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동해와 태백산맥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강수량의 특징에 대한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차이가 너무너무 컸어요. 연평균 강수량의 절반 이상은 이 계절에 내립니다. 어느 계절일까요? 정답은 여름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강수량에 따라서 생활 모습이 좀 다르게 지역별로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자, 그중 눈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울릉도에서 집 밖에 설치한 외벽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세 글자. 그래요. 정답은 우대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 우리나라의 기후의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문제도 한번 점검을 해 봤어요. 오늘 배운 내용들 꽤 다양하고 많은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한 번 또는 두 번 더 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 우리나라의 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